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 데뷔한 첫날부터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입당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무슨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뭐 일단 오늘 이제 입당하는 상황이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뭐 던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황 전 총리의 저런 부분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본인은 자신을 따르는 그 지지층을 확실하게 묶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고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라든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것들은 없고 포괄적인 틀에서의 비판과 어떤 이 한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통합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슈를 본인이 던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내공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한 전 총리가 과연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검증돼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기반이 좀 약한 상태잖아요. 오늘 뭐 이 기자회견도 총리 시절의 비서실장이 이 일을 오늘 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 내용만 보면 저는 이게 날짜만 지우면 과연 입당 때인가 아니면 총리 시절에 한 이야기인가 하는 헷갈릴 정도로 그러네요. 본인이 총리 시절에 저런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입당을 하셨는데 사실 황 전 총리한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결국 대통령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를 했었고. 자, 그렇다면 오늘 입당할 때는 물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즉 현재 여권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이나 이것도 뭐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그 반성이 사실은 굉장히 좀 듣고 싶었던 날이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당시에 본인이 권한 대행을 맡았던 시절에 그 가면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더군다나 이렇게 범보수의 여권의 대선주자 1위에 이제 입당인데 우리가 보통 평풍이라고 그러죠. 병풍이라고 그러죠. 뒤쪽에 의원들이 쫙 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당하면. 근데 오늘은 별로 아무도 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자유한국당이 좀 적장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인으로서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한 황교안 전 총리 일선에서 검사로 활동할 당시에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 통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는요, 특히나 과거에 임수경 방북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검사로서 만났었던 그런 인연이 있죠. 네, 악연이죠. 악연이죠. 네, 황교안 전 총리는요, 공안통 검사 중에서도 당대의 공안 이론가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전 총리가 검사실에 국가보안법 해설서 이걸 썼는데요. 이 책은 지금도 공안통 검사들의 필독서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론에 밝습니다. 제가 검찰에 출입할 때 황교안 전 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공안 사건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사건과 인물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황교안 전 총리는 1989년에 전대협의 방북 사건이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임수경 씨. 그 당시에 임수경 씨가 전대협을 통해서 전대협의 대표 주작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직접 만났죠. 그때 이 사건을 주도한 전대협 의장이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당시 2박 3일 동안 직접 조사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게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라고 황교안 전 검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악연이 있습니다. 2005년에 이 강정구 교수 사태라고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강정구 씨가 이 강연이라든지 또 대학교 강의에서 6.25는 북침 전쟁이다. 메가더는 우리 민족의 원수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강정구 교수는 2000년에도 한번
구속됐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재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의 태도는 완강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법무부 장관의 초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됐고 네. 검찰총장이 물러났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게 황교안 서울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이 일로 황교안 서울지검 2차장은 2번이나 검사장 승진해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때 민정수석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하, 그런 또 인연으로 엮여 있군요. 자, 보수 통합의 리더로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첫 발을 뗀 황교안 전 총리, 넘어야 할 벽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각을 했는데 이기붕이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다음부터 나오겠다. 이러면 이거 누가 그걸 묻겠어. 자기를 임명했던 분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럴 때 정치하고 싶을까요? 같은 편의 논리로 보더라도 야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추운 감방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따뜻하게 출세하고 싶냐? 저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에게 박근혜라는 세 글자의 무게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 또는 뭐 진보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자유우파에 주력하고 힘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해서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서는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자, 이런 얘기들이 즉각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이 기자회견 질문과 답변 내용을 듣고 동문서답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즉답을 계속 피해가는 황 전 총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친박인지 비박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탄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통합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당시에 탄핵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상당히 동의를 했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정치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치는 예를 들어서 관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돌려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정치에 첫 데뷔하는 날인데 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즉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처음 출발하는데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내용들을 내놓을 것인가 네. 이걸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내용은 좀 이 핀트가 안 맞는 이제 국민 통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통합이라는 게 그냥 다 뭉치자고 해서 뭉쳐질 수 있는 게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즉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무조건 황교안 전 총리가 과거에 총리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 안 된다.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더라도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자기가 맡아왔던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책임 있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그런 점들을 오늘 좀 보이지 못한 면들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했고 기자들로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는 황 전 총리의 태도와 내용. 글쎄요. 이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 분을 떠올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떠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두루뭉실하고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인데 답변에는 뭔가 핵심이 빠져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다. 취재기자들의 전언이거든요. 네, 저는 이 황교안 전 총리를 검사 시절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네. 과연 검사 황교안이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 아하. 이런 점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입처 중에 가장 어려운 출입처를 흔히 검찰이라고 많은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전략적 모호성이 모든 답변에 들어 있습니다. 아하. 이 사실 공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누구를 부릅니까 하면 수사가 8분응선을 넘었으니 지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애들러 나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행간을 누가 읽고 읽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사가 정말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검사 시절 그리고 또 총리 때는 이런 원론적 답변이 통했습니다만 정말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뜻과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네. 것을 명확하게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고 오늘 가장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한 것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총리도 했고 또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 보수 진영을 포함해서 모두가 아마도 잘못됐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모호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 등판을 두고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맡은 대한민국을 망친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입니다. 그러는 부역자가 이제 와서 국민을 생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황 전 국무총리야말로 후한 무치, 낯이 두껍고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 본게임에 들어선 이상 이제 점잖은 모습은 벗어 던져야 된다. 그리고 전투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조금 네. 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공식 논평인데,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을 비롯해서 모든 야당들이 다 비판적으로 나왔고, 대부분에 쏟아지는 게 저 화면에 보다시피 다른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 이제 와서 왜 나섰느냐, 뭐 이미 같이 어떻게 보면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또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좀비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냥 뭐 어떻게 감내한다고 해야 될까요? 묵묵하게 그냥 버틴다고 할까요? 그걸로 안 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돌파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저도 봐요. 여기서 뭔가 모든 사람을 통합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 없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날카로운 면모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오늘 신인으로서의 그런 날카로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든든한 어떤 지지 세력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호한 어법으로 상황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본인의 정치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입장들을 밝혀가면서 그렇죠. 자신의 지지층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저런 답변을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일단 기자들부터 기사를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슈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그렇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 통합, 화합, 뭐 이게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이 안 실리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과정들 자체가 이제 정치력이 검증돼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한국당 내 입지를 탄탄히 다지는 것도 당장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기도 했던 복당파 김무성 의원은요, 황교안의 입당을 환영하는 듯 하면서도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왜 탄핵에 대한 책임자입니까? 책임이냐?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래서 자꾸 다른 분들로 책임을 넓히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황교안 전 총리가 우리 당에 입당한 것은 아주 잘된 결정이라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대선 전초전을 앞당겨서 치열한 경쟁으로 전개될 경우에 그 결과는 또 분열의 씨앗을 또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었던 친박 입장에서는 일단 황교안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많아졌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비박계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우선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해 중반부터 연초까지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뭐 수치다, 또 아직까지 대선은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연 눈에 띄는 그런 후보고요. 또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당에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역할을 기대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통합을 누누이 강조한 것은 바로 비박계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왜냐하면 비박계에서 앞으로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내적 메시지로 통합을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 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을 도전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요,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까지는 좀 무리일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돼도 목표로 하는 대권은 어렵다. 대통령 되려면 군복무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쓰린 곳을 푹 찔렀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저는 황교안 총리가 입당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진영에 워낙 인물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뭐 그런 차원에는 충분히 이제 동의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황 전 총리가 들어와서 지금 아까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걱정을 했지만 당 대표가 되려고 할 경우는 이게 굉장히 당 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당내 계파를 어느 정도 좀 종식시키고 당을 좀 통합하기 위해서 그동안 비대위 체제가 이렇게 힘겹게 지금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여론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황 전 총리라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식이 되냐면 친박은 친박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결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새누리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친박과 비박이 대결하게 되면 이게 당내 계파가 다시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말 황교안 전 총리가 당에 헌신하고 싶다면 저는 백의종군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아하. 왜냐하면 지금 와서 뭔가 본인의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아니고 오히려 내년 총선을 위해서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백의종군을 한다라면 당내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이야기하는 게 현재 본인이 군복무를 사실 면제했지 않습니까? 네. 안마진이라는 그런 그렇죠. 병 때문에. 근데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군을 면제했다? 네.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아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적한 대로 좀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세훈에 이어서 황교안까지 보수의 아이콘 영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성공한 이 한국당 다소 상기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좀 더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파 정당으로서 튼튼한 자유한국당에 황교안 총리께서도 합류하셔서 이제 더 튼튼한 정당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뒤에 보니까 통합과 변화. 예.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통합과 변화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거 컨닝하신 건 그렇습니다. 이번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입으로 보수 대통합에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때부터 줄곧 보수 통합을 강조한 나경원 대표, 황교안을 통해서 보수 결집 효과를 지금 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일단 이제 오늘 입당을 했으니까 네. 덕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일단 황 전 총리라는 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더 계속 이제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저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넓을 수가 있죠. 그런데 네. 그 중심을 어떤 세력이 잡아가느냐, 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황 전 총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국민들로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의 책임론, 그것과 어떤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변화했나, 이런 물음들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입당을 위해서 오랜만에 국회를 찾은 황교안 전 총리, 이런 어색한 만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가 대단합니다. 자, 왜 어색한 만남입니까? 두 사람 간에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네, 당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 후보자로 낙점을 한 게 김병준 전 그랬죠.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수락을 했습니다만 국회는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랬죠. 여야가 따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총리 기용이 물 건너가게 된 거죠. 네. 바로 물 건너가게 된 바로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황교안 총리였던 거죠. 네. 자, 일단 한국당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정당에 입당하고 탈당하는 것은 자유죠. 그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23년 정치에도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개파를 만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내가 개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들 이래 거느리고 개파 활동하는 거 그건 나 옛날부터 못마땅해 했어요. 출마 여부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방송 준비하고 프리덤 코리아 이거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요. 1월 3 말쯤 되어서 그때 출판 기념회 할 때쯤 되면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 홍 전 대표가 이랬어요. 황교안 전 총리가 치열한 이 검증 그리고 정치 공세를 견뎌내기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당연한 얘기죠.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잠깐 이현정 의원이 이제 뭐 백의종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분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부터 검사를 했었고 국무총리를 했었고 한 번도 쉽게 말해서 백의를 입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을 버텨낼 수 있을까. 홍준표 전 대표 오늘은 사실 예우를 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홍준표 전 대표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죠. 오늘은 저런 정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공세는 안 하셨잖아요. 본인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오히려 저 홍준표 전 대표의 입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오늘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의 굉장히 점잖은 평가 이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두 사람이 1990년대 초반에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아하. 그때 황교안 검사는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기수이 선배인데 그 한기수이 4시 23회가 검찰에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리바이던이라고 불렸어요. 네. 그만큼 숫자가 워낙 많고 네. 처음으로 4시 300명 합격생 시대를 열어서 인물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본인을 변방검사라고 생각했던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평가를 박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예리한 또 홍 분석까지. 전 대표 오늘 말 중에 좀 관심 있는 게 30일 날 출판 기념회 할 때 뭐 이야기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전당대 출마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인데 네. 굳이 30일 날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뭔가 전당대 출마와 관련된 좀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면이 보면 일단은 지금 다 나오는 국면으로 지금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춘추 전국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 속에 본인도 한번 나서 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오늘 김무성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로선 출마 생각이 없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단서를 오늘 또 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황 전 총리의 하나의 움직임이 지금 당권 주자들의 전체가 다 움직여내는 걸로 추동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전망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